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손유정. 이혜진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요즘 메타 광고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메타 광고 세팅 A to Z. 네, 기본부터 최적화 전략 반복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메타 광고가 요즘 많은 EC 업종들에서 비중을 좀 메타 광고 비중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광고를 운영하기가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세팅할 게 되게 네.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메타 세팅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메타 광고 운영을 하려면 그 단위가 그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광고 세트, 광고 소재 단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정할 거는 저희가 캠페인 단위 설정입니다. 네. 처음부터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가장 큰 카테고리가 이제 캠페인.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제일 처음 만들 때 그 새 캠페인을 만들기를 눌렀을 때 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캠페인 목표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 목표로는 또 어떤 게 있죠? 캠페인 목표는 일단 6가지가 있는데 네.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그리고 판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각 목표하시는 캠페인 전략에 따라서 이제 원하시는 목표로 설정해 주셔서 캠페인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6가지 캠페인에 대해서 다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인지도 캠페인입니다. 네.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은 브랜드를 알리는 게 목적이라서 노출과 도달 위주거든요. 근데 혹시 노출과 도달의 차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네. 저희가 흔히 이제 노출과 도달의 차이를 말할 때 전단지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노출이라고 하면은 노출은 저희가 전단지를 돌릴 때 한 사람한테 닿은 횟수. 만약에 제가 네. 전단지를 3명에게 한 장씩 돌렸어요. 그때 노출은 이제 3회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도달은 전단지를 받은 사람의 횟수예요. 사람의 명수에 따라서 그래서 도달이 예를 들어 뭐 5장씩 받았다. 한 사람한테 5장 받았다. 그럼 5명에서 5장 받았으면 노출은 25, 도달은 5가 되는 거죠. 네, 그쵸. 맞습니다. 노출은 간단히 말해서 횟수이고 도달은 명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은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트래픽 캠페인은 유입 목적, 그래서 클릭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 캠페인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CPM이 낮다는 것인데요.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판매 캠페인 대신에 트래픽 캠페인을 전환 목적으로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랜딩 페이지를 자사몰로 해놓고 전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광고 성과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래픽 캠페인이 아무래도 클릭이 목적이라 구매랑 상관이 없이 좀 광고가 노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비만 소진이 되고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 캠페인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이게 좀 인지도나 유입 목적으로 그리고 처음 광고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데이터가 기존에 없었을 때 네. 그러니까 모수를 쌓는 용으로 트래픽 캠페인을 보통 진행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캠페인은 참여 캠페인인데 이 부분은 혹시 예진 대리님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네네. 참여 캠페인은 제가 최근에 또 추가로 세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여 캠페인은 예를 들어서 자사의 프로모션, 이벤트, 예를 들어 인스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해당 게시물을 통해 인스타 팔로잉을 해주시면 어떠어떠한 프로모션을 드리겠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뭐 추가로 이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 네. 그래서 참여 캠페인이 보통 뭐 메시지나 뭐 동영상 조회 아니면은 그 게시물 참여 이런 목적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말고 메타의 뭐 메신저나 오디언스 뭐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참여 캠페인은 좀 사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아마 이씨 업종에서는 사실 주된 목표가 어떤 홍보보다도 결국 구매 전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 캠페인은 결국은 목표가 참여율이기 때문에 참여 캠페인은 사실상 이씨 업종에서 많이들 쓰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모션, 어떠한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자 할 때 주로 쓰시는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네 번째 잠재 고객 캠페인인데요. 이 잠재 고객 캠페인은 이게 개인정보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네. 보통 DB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DB 업종인 뭐 병의원이나 분양이나 창업 이런 데서 잠재 고객 캠페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팅이 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모수를 먼저 쌓고 좀 상세 타겟팅이 가능해졌을 때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DB를 수집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에서는 이제 잠재 고객 양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양식에 따라서 이제 기재만 하거나 간단하게 선택만 하시면 바로 이제 DB가 쌓일 수 있게끔 이제 좀 DB의 퀄리티를 많이 높이고 DB를 좀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잠재 고객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메타 광고인 만큼 메타 광고에서 잠재 고객 캠페인을 활용해서 그 창업 업종에서 많이 이제 광고 집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메타 광고에서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분양이나 이런 창업 업종에서는 DB의 질이 다소 낮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럼 다섯 번째 캠페인은 앱 홍보 캠페인인데요. 앱 홍보 캠페인은 앱 설치 수나 앱 이용 증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앱을 단순히 설치만 하는 거랑 또 앱 이용 증가가 조금 다른데요. 설치는 정말 그 설치 수만 늘리는 거고 앱 이용 증가는 정말 앱을 설치한 다음에 또 그 앱을 한 번이라도 좀 이용을 하고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캠페인은 판매 캠페인인데요. 사실상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네네, 있죠. 이게 메인이죠. 이게 구매 전환 목적이다 보니까 EC 업종에서는 판매 캠페인을 거의 뭐 필수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런 캠페인이죠. 근데 의외로 또 이게 픽셀이 없으면은 이게 100% 활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광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광고 집행에 따라서 광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이제 구매 전환 특정이 사실상 정확하진 않아요. 픽셀이 그쵸, 만약에 네네. 없다고 하면은 이제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NT 파라미터, 뭐 네이버 예를 들어 자사몰이 없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만 운영하고 계시는데 메타 광고도 집행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는 픽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NT 파라미터 URL로 이제 메타 광고를 세팅해서 도와드리고 있긴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에서 이제 마케팅 분석, 사용자 정의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메타에서 한번 네이버로 이제 거쳐간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이제 단계를 네. 거치는 거라서 중간에 데이터가 유실되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픽셀이 없이는 전환 추적이 다소 어렵다. 결제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됐는지 그리고 정말 메타 광고만을 통해서 이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쵸. 등등 이게 사실 네. 분류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저희가 광고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메타 광고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광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는 판매된 총액의 볼륨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자연 매출, 그러니까 광고 없이 그냥 오가닉 매출인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매출인지 메타 광고를 통한 매출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리해서 볼 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메타 광고를 만약에 집행하고 계시거나 이제 희망하신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는 전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사몰로 메타 광고를 운영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또 픽셀이 없으면 전환 추적도 어렵지만 또 리타겟팅 같은 그 타겟팅 기능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시고요.
저희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 넘어서 광고 세트 단위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네. 네, 광고 세트 단위 설정을 할 때는 일단 처음에 전환 이벤트를 고르라는 그 드롭다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판매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전환 이벤트를 구매로 할 건지 장바구니로 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뭘 해야 하냐면 장바구니로 이벤트를 설정했을 때는 결과값이 장바구니가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최적화도 장바구니에 맞춰서 최적화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최적화가 되려면은 7일 동안 50개의 이벤트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구매보다 장바구니가 구매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장바구니가 더 많이 일어나서 장바구니를 전환 이벤트로 설정을 하면은 머신러닝 최적화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타겟팅을 광고 세트 단위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뭐 인구 통계, 관심사, 맞춤 타겟 이런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인구 통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성별이나 연령 같은 특징을 말하고 관심사는 메타 데이터 자체에서 파악한 뭐 패션이나 뭐 그런 뭐 운동이나 뭐 그런 쪽 관심사를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EC 업종은 그 자기의 그 제품에 맞는 그런 관심사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겠죠. 네. 혹시 추천하고 계시는 맞춤 타겟 설정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맞춤 타겟을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네. 설명해드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이 또 세트잖아요. 네. 제외 타겟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맞춤 타겟이 뭐냐면 우리 웹사이트에 실제로 액션을 일으킨 유저를 찾아서 타겟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픽셀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타겟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 뭐 구매한 사람, 장바구니 담은 사람 이거를 또 기간을 또 설정을 해가지고 뭐 180일 이내에 방문한 사람, 뭐 7일 내에 구매한 사람 이렇게 맞춤 타겟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웹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 동영상 광고에 반응을 한 사람 아니면은 우리 인스타 계정에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 그런 상호작용을 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맞춤 타겟으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유사 타겟인데요. 네. 그 유사 타겟은 행동을 발생시킨 유저와 유사한 유저를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춤 타겟과 유사한 유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춤 타겟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유사 타겟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유사 타겟을 왜 쓰냐 하면은 우리가 맞춤 타겟으로만 타겟팅을 하면은 모수가 적었을 때 타겟의 수가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사 타겟으로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와 비슷한 유저를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광고를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타겟 수를 늘리고 그리고 뭐 그런 비슷한 유저를 찾았기 때문에 뭐 신규 유입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외 타겟은 말 그대로 타겟 아까 그 유사 타겟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네. 유사 타겟은 사실 그 비중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비중에 따라서도 저희 물론 이거는 뭐 업종마다 다르고 그리고 네. 브랜드의 규모나 예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권장하는 비중은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1에서 3% 아니면 3에서 5% 뭐 아니면은 뭐 5% 이런 식으로 퍼센트의 비율로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타겟을 나눠서 유사 타겟 세 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근데 만약에 1%에서 3%는 사실 맞춤 타겟과 굉장히 유사한 유저잖아요. 네. 다만 보수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적을 수는 있겠죠. 그쵸. 반면 5에서 7%의 유사 타겟은 굉장히 양은 많으나 이제 맞춤 타겟으로부터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센트에 대한 테스트도 같이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외 타겟을 맞아 보면은 제외 타겟은 타겟팅에서 제외할 유저이기 때문에
뭐 구매를 한 사람 제외를 하거나 뭐 방문을 한 사람을 제외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보통 저희가 제휴 타겟을 사용할 때는 최근 구매 고객은 근시일 내에 재구매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휴 타겟에 넣어서 일부러 좀 노출을 안 시키는 용도로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하긴 합니다. 네. 만약에 제품이 뭐 식품이다 이렇게 좀 재구매 기간이 짧은 상품이면 그쵸. 사실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유독 패션 상품이나 이런 의류 업종 뭐 이런 업종에서는 사실 재구매율이 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타겟은 구매를 기존에 했으니 재구매율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제외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광고 세트 단위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어가 보자면 또 노출 위치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메타 광고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메신저 이렇게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건 인스타그램이죠. 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들 하시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도 같이 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오디언스나 메신저는 아무래도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노출에서 제외시키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마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면 그 결과 좀 명확하게 드러나긴 할 텐데요. 아마 페이스북이랑 네트워크 그 오디언스까지 두 개도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났던 케이스도 있긴 해서 거의 메신저는 활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오디언스는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확장해서 하면은 페이스북 단 하나의 매체에만 집중하고 싶다 하시면 인스타에만 저희가 집중해서 노출하는 걸로 제안드리고 있긴 합니다. 뭐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 사용하시면은 이 4개 중에서 성과가 좋은 걸로 알아서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 플랫폼 안에서도 뭐 피드, 동영상, 스토리 뭐 이런 그 노출 지면이 또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세세하게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광고 기간은 또 프로모션 같은 걸 하고 있으면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뭐 12월 31일까지 뭐 그 할인을 한다던가 맞아요. 그래서 광고 기간을 여기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모션이 지금 당장 메타에서 노출해야 되는 프로모션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프로모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요일 지나서 광고가 노출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광고비만 소진되는 경우니까요. 네네. 이런 경우를 저는 사실 안전하게 12시로 하지 않고 11시 59분으로 23시 59분으로 설정하고 네. 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예산도 그 캠페인 단위에서도 설정이 가능한데 세트 단위에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캠페인 단위에서 설정을 하면은 어드밴티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하위 세트랑 소재의 효율이 좋은 거를 또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분배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세트에서 설정을 하면은 그 세트당 얼마를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A/B 테스트를 할 때 네. 그 소재 세트당 소재를 하나만 넣고 예산을 똑같이 해가지고 A/B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세요. 네. 만약에 타겟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하나의 캠페인에서 이제 2개의 광고 세트를 만들어서 뭐 첫 번째 첫 번째 광고 세트는 넌 타겟으로, 두 번째 광고 세트는 리 타겟으로 이렇게 2개의 광고 세트로 나눠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드밴티지 플러스 예산 분배가 아니라 저희가 세트단에서 뭐 1, 2, 4이 만약에 3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각 세트별로 15,000원, 15,000원 이렇게 동일하게 동기간 뭐 최소 일주일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권장드리는 기간은 대략 2주긴 한데요. 2주 정도로 권장드리는 이유는 일단 평일이든 주말이든 평일과 주말에 좀 간극이 되게 커요. 뭐 네이버 검색 광고의 CPC도 마찬가지고 메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주일의 데이터가 못해도 2번은 돌아야지 그 데이터 어느 정도 평균값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봐야지 저희가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2주 정도 기간을 권장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광고 세트 타겟에 따라서 좀 예산을 분배해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전에 데이터가 없다면 더더욱 광고 세트 그 예산을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가셔서 2주 정도 테스트 해보시고 나가서 뭐 리타겟이 더 광고 성과 좋다면 리타겟에, 넌타겟이 더 광고 세트 효율이 좋다면 넌타겟에 이렇게 예산 비중을 좀 그때그때 비중을 달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아마 광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수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광고 소재 단위 설정입니다. 네.
광고 소재도 일단 만들 때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광고 만들기가 있고 또 기존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광고 만들기는 직접 만드는 거고 기존 게시물은 또 기존의 인스타나 뭐 그런데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그대로 그냥 광고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흔히 이제 미러링이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릴스를 올렸는데 이 릴스 게시물에 뭐 좋아요도 너무 괜찮고 댓글도 많고 굉장히 광고로 그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 게시물 사용으로 그대로 미러링해서 세팅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 중에서도 인스타 계정을 너무 잘 꾸며놓으신 계정이 있어서 네. 미러링으로 지금 광고를 대부분 집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도 성과가 잘 나오는 계정이 있긴 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광고 만들기를 직접 했을 때는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형식을 골라야 되는데 단일 이미지로 할 수가 있고 동영상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슬라이드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 슬라이드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형태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인데요. 뭐 클릭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제품이 노출이 되는 그런 형식이라서 이런 걸로 좀 광고를 노출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아마 요즘 광고 세팅을 직접 하시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이미 아실 사항이긴 한데 이제 메타에서 사실 권장하는 기능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분명 슬라이드의 형태를 광고 소재를 문제없이 잘 등록을 했는데 이제 메타에서 자기들이 자동으로 이제 권장하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슬라이드 형태는 그 처음에 이제 썸네일과 중간 이야기나 마지막 이제 뭐 마무리 멘트 이렇게 좀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 슬라이드라고 메타에서 알아서 이게 자동으로 롤링되는 경우가 있어서 순서대로 제가 1번, 2번, 3번 세팅을 해놨지만 이게 뒤집혀서 뭐 3번이 제일 마지막 멘트가 상위에 뜬다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광고 세트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기능을 물론 좋은데 저희 이제 광고 등록하는 입장에서 기존 세팅에 저희가 이제 부합한지 이런 하이라이트 슬라이드나 뭐 문구 개선 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네, 그쵸.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맞는지를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메타의 자동 최적화 기능이 약간 양날의 검인 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 맘대로 메타가 수정해놔가지고 그걸 다시 또 바꿔야 되고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설정이 또 있는데 이거는 또 만약에 이미지나 동영상 광고를 했을 때 저희가 이미지를 뭐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그런 걸 말하고요. 네. 또 문구도 설정을 해야 되고 또 행동 유도가 있는데 행동 유도는 그 저희 광고 이미지 밑에 지금 구매하기 아니면 더 알아보기 이런 그 문장이 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또 베리에이션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무래도 마케터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뭐 지금 구매하기, 지금 쿠폰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후킹이 더 잘 되는 직접적인 행동 유도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일부 광고주분들께서는 뭐 제품의 무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히려 더 알아보기로 권장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광고주분들의 좀 성향에 따라서도 어떤 게 더 괜찮을지 이것도 사실 A/B 테스트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동일한 소재에 동일한 광고 문구인데 행동 유도만 달리했을 때 어떤 게 더 반응이 좋을지 더 알아보기로 했을 때 구매 전환이 더 높은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구매하기, 뭐 쿠폰 지금 발급받기 등등 조금 더 직접적인 행동 유도가 광고 성과가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이제 A/B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서 광고 계정에 맞춰서 운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A/B 테스트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미지도 그렇고 문구도 그렇고 이런 행동 유도도 네, 맞아요. A/B 테스트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의 그 자동 최적화 기능이
그 빛을 발하는 데가 바로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 기능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좀 메타가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필터 추가, 뭐 아니면은 보정, 뭐 문구 개선, 맞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는 뭐 관련성 높은 댓글 뭐 상위에 보이게 약간 그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저희가 EC 업종에서 제품을 판매 촉진하는 용도로 쓰는 거는 또 카탈로그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카탈로그 기능이 그 광고 밑에 또 그 픽셀로 저희 자사몰 네. 슬라이드 형태로. 네. 네. 연결해놨으면은 그 제품 컬렉션 같은 게 밑에 보이거든요. 슬라이드로. 그래서 이거를 제품 세트를 생성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광고에는 뭐 이 상품군을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상품군으로 제품 세트를 만들어서 노출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를 적용을 하는 게 확실히 좀 전환이 좀 일어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랜딩 페이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사이트인데요. 보통 이제 자사몰로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브랜드 인지도가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자사몰에서는 전환이 좀 안 일어나는 곳들은 입점몰인 뭐 올리브영이나 뭐 무신사 이런 곳으로 랜딩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사몰 말고 뭐 인스타 계정으로 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추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픽셀을 또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픽셀이 자사몰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또 연결이 안 되고 또 입점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픽셀 설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입점몰로 하면은 좀 데이터 확인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올리브영이나 이런 무신사나 이런 사실 메타에서 할 수 있는 메타 협력 광고로도 많이 말씀을 그쵸, 주세요. 그쵸. 네. 메타 협력 광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 협력 광고는 사실 광고 세트 단에서도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고 애초에 광고 등록할 때 저희가 세팅할 때도 처음에 이제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광고 라이브 되는 이제 그 메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광고 계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협력 광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입점몰에 입점돼 있으신 브랜드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으신데 이게 또 진행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네. 이게 승인이 결국 뭐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쪽에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빠른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 통해서 하시면 어느 정도 그리고 승인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서포트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협력 광고 관련해서도 또 문의사항 주시고 싶다 하시면 저희 이제 상단에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상단에 연락처로 네. 네, 연락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세팅은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한번 메타 세팅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세팅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 하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직접 세팅하는 그 화면으로 네,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마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 네이버는 사실 검색 광고니까 저희가 목적성이 있고 어느 정도 좀 타겟팅이 좀 명확하잖아요. 네. 메타에서도 사실 타겟팅이 가능하지만 결국 네이버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처럼 메타는 결국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노출되는 이제 화면도 네이버와 메타 비교를 했을 때 매체별로 장단점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메타는 이제 저희가 상단에 이렇게 소재 이미지가 노출되고 하단에 조그맣게 이제 광고 기획 문구가 뜨잖아요. 네. 근데 광고 문구 같은 경우도 너무 길게 쓰시면 사실 중간에 잘려요. 맞아요. 더보기를 더보기를 클릭해야 그 긴 문구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아예 후킹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문구도 저는 하단이 아니라
최상단에 네. 가장 후킹될 수 있는 무슨 뭐 브랜드 1위, 뭐 판매량, 누적 판매량 얼마 이렇게 좀 후킹이 잘 될 수 있는 문구는 최상단에 떠서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노출될 수 있게끔. 사실 이러한 전략 하나하나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광고 로아스나 구매 전환가 등등 이제 광고 성과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메타 광고 이제 운영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저 메타 광고 뭐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하우스 마케터 분이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타디 행사 이용하고 있는데 성과가 너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대부분의 문제점은 물론 타겟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있겠고 아니면 대부분은 사실 소재가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상품에 대해서도 아까 랜딩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특정 뭐 립밤이라고 해볼게요. 립밤에 대해서 이제 노출을 했는데 랜딩 페이지는 넘어가면 메인 페이지라든지 자사몰의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제품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그냥 카테고리 형식의 그냥 랜딩 URL이라든지 그러면 바로 이탈될 수 있거든요. 소비자는 거기서 굳이 검색창에 립밤이라고 검색해서 그 제품 찾지 않아요. 내가 이거 상품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상품이 없으면 바로 이탈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클릭은 되었으니 이제 노출도 되었고 광고 비용은 소진됐는데 본인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페이지가 즉시 안 보이니까 바로 이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가 중요한 게 소재가 좋아서 일단 클릭을 하더라도 이탈이 되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전략적으로 뭐 어디다가 랜딩을 시킬지 뭐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네,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사실 이제 업종별로 저희가 오늘 만약에 메타 광고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면 좀 더 소재에 대한 얘기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EC 업종이라고 하면 화장품, 뭐 패션, 뷰티 이렇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단일 이미지보다도 즉각적인 요즘 쇼폼이 또 워낙 유행이잖아요. 네, 그쵸, 릴스나 그쵸. 이런 쇼폼이 되게 유행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상도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로아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기존에 저희는 동영상 제작에도 좀 어렵고 단일 이미지로만 해봤는데 동영상 광고 집행했을 때 성과 좀 잘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의문을 가진다면 저희 쪽에서 이제 동영상 제작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동영상 기획을 해서 어떠한 장면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경쟁사는 어떠한 동영상으로 지금 메타 광고를 운영하고 계신지 등등등 저희가 이런 걸 기획안을 해서 동영상 제작까지 저희가 서포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그냥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동영상뿐만 아니더라도 뭐 사진으로 뭐 소재를 굳이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기획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은 그것도 저희 위에 연락처로 네. 연락을 주셔서 연락을 문의를 주시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광고주 분들이 또 메타 세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지식을 얻고 가셨으면은 저희가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시길 네.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광고 성과도 로아스도 또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참 시국이 안 좋아서 사실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네, 침체기인 거기가-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 경쟁사는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네. 경쟁사의 DB 단가는 굉장히 높고 경쟁사의 로아스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사실 돌파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한번 인사드리고 이제만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손유정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